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2대와 1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가동이 중단된 탈황 설비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시험 가동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예비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진희 민주평화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대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장에 출마했지만 정책선거 등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 출마할 뜻을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자유한국당 박성효, 바른미래당 남충희, 정의당 김윤기 후보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로 탈당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용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후보직 사퇴 이후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처음으로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989년 7월 대전 대화동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엄지와 검지발가락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엄지발가락은 절단했고 그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고 보건소와 병무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래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는 발가락을 다쳤는지 잘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더 문제라며 그런 사람에게 대전시정을 맡길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성효 후보는 대전을 사랑하는 자신과 경제적 식견을 갖춘 남충희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바람에 의해 당선되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치를 전제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협치의 의미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함께 시정을 이끌자는 뜻이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캠프 내 입장을 정리해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낀 가운데 보수 지키기 범대전 시민연대가 후보 단일화 요구에 안팎의 단일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 같은 대형 이슈에 묻히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으면서도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나들 가게. 상점 주인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손님에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합니다. 선생님 이거 보이죠? 네네. 네, 꼭 투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동네 슈퍼 140여 곳이 함께하는 지방선거 홍보 활동인데 지역민과 밀착돼 있어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투표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향토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지역의 대표 소주에는 6.13 지방선거 광고가 실렸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술인 만큼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보게 됩니다. 궁금해서도 보고 손님들도 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선거에 대해서 나와서 관심 있게 봤고요. 대전의 한 대표 빵집에서는 지방선거를 기념해 기표 마크를 새긴 단팥빵을 출시했습니다. 또 대전의 6.13 버스 전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바로가 그려져 시민들에게 지방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단체와 손잡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북미 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투표 참여율 저조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오늘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어린이 재활병원 첫 모델을 대전에 제대로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을 명시하지 않고 전국 공모로 추진하면서 병원 건립마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수요를 이유로 50개 병상 안팎 규모로 축소 추진하고 있다며 재활치료와 교육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개 병상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 대산화학단지 LG화학공장에서 분출된 검댕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대죽 1, 2마을 주민들은 긴급총회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민 40여 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 정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은 112 등 4-5개 마을까지 검댕이 확산되는 등 논농사와 채소류 등 피해 농가가 수백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전문 방제를 요구했지만 현장에선 LG 직원 등 10여 명이 수거 작업을 벌이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아 운행 중단 노선이 1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BRT 900번 노선에 이어 출근 시간대 도심을 운행하던 꼬꼬버스 1, 2번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고 읍면 지역을 도는 4개 노선의 경우 민간 회사가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쟁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대전 평생학습관 현직 간부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시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8일 평생학습관 간부 A씨가 공무원 신용카드로 회식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출장비를 허위 수령하는 등 공금 횡령 의혹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감사관실 조사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100여 곳에서도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5개 구와 세종, 충남 15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2차례 이상 자동차세나 과태료, 범칙금을 상습 체납한 차량을 중점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현재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대전 133억 원, 세종 24억 원, 충남 271억 원 등 모두 428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에서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이었던 지난 넉 달 동안 발생한 산불은 4건에 피해 면적은 0.16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대전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한 산불이 8건에 피해 면적이 3.23헥타르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 건수로는 50%, 피해 면적으로는 96% 감소한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1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1위 두산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나는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김태균의 결승 홈런으로 5대3으로 이겨 2연승으로 1위 두산과의 승차를 2경기로 좁혔습니다. 어제 경기가 열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는 평일에도 12,000여 명의 관중이 몰려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한화는 오늘 배영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워 이용찬이 나서는 두산을 상대로 시리즈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